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택 씨가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있긴 있었는데 한 4년이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세수가 모자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세수 감소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모자랐는지 모르시겠죠? 좀 오래돼서 좀 4년 전? 4년 전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좀 됐습니다. 맞아요. 한 번? 그때 한 번? 예, 오래전에 한번 됐습니다. 김성기 시장님 계실 때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원인행위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인지는 모르시겠고. 예, 전체 금액은 모르겠고요. 그럼 지금이 두 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감액 추경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워낙 그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네네. 법인세를 그 11조 이상이 아마 이제 그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이제 지방소득세를 저희 시가 이제 금년도에 0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법인세를 그 소득세를 한 640억 정도 네.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뭐 가정사나 나라 살림이나 시 살림도 어떻게 보면은 작게는 가정 살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금을 하는 이유, 보험을 드는 이유가 다 뭐예요? 불사시에 어떤 유사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에 촘촘히 준비하는 게 기획예산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뭐 그 다 준비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이 와서 많은 세수가 늘어서 평택시가 발전할 거라는 기대도 많고 사실 그래서 많이 발전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 이랬을 이 모든 것들을 감액을 하고 하던 사업이 이렇게 중지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시에를 우리는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은 사무비 이런 부분 그 뭐 몇백만 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따져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 부분도 애초에 촘촘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많이 감액을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진 않지만 네, 이제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요. 워낙 저희 상황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시가 발전하면서 네, 그 시민들이 이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시설들에 대한 그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네.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실행하는 상황인데 네. 사실 예산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설계만 했다든지 아니면 계획만 세웠다든지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부분들 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사무 관리비까지 저희가 이제 줄인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무 관리비 이런 것들을 좀 더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정확히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 이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촘촘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효불판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과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거에 대해서 각 부서뿐이 아니라 그걸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아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 가정도 그래요. 평상시에 아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어요. 평상시는 좀 불편하지만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우리가 해야 돼. 아까 보면 전통시장에 뭐 화재, 시설, 안전 이런 거는 꼭 해야 돼요. 돈이 없다 해도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쫄라매서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연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던 부분도 못 줄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유보금을 또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유보금이나 또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 평택시가 크면서 많은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짓는 것이 과연 우리 평택시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지만 언젠가는 하얀 곡선을 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한 설계, 도시계획도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요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물론 그러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였을 때 각 부서에서 불편함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던가요? 물론 이제 뭐 사무관리비 같은 게 이제 줄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뭐 인건비 부분도 이제 줄 것도 있는데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못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좀 줄이다 보면 뭐 공원 관리가 좀 소홀하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불편하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게 네. 본청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결론은 그게 읍면동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깎으면 읍면동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통 안 하고 여기서 일단 깎아버려요. 그럼 그 예산에서는 집행은 읍면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읍면동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소통들은 되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체 다 한 20%까지 유보를 잡았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실질적 읍면에서 정말 그 금년도에 못 쓸 부분만 삭감을 해라. 나머지는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은 유보시키지 말고 이제 다 그대로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정말 읍면동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만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었을 거예요.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촘촘히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읍면동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로 다음에는 더 촘촘히 세우라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네. 생기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것만큼은 안 깎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아까 제가 그 질문에 잠깐 오해하신 건 본청에 각과에서 깎은 게 실행은 읍면동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제 말. 네, 네, 그 네. 말이고 네. 읍면동 예산이 깎였다는 건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과연 어느 것이 불효불급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어느 쪽에서 더더욱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명시월되고 있는 많은 예산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2월 명시월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명시월을 했다는 거는 뭐랄까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게 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념을 해야죠. 그렇다면 진짜 불효불급한데 쓸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평택시 세수가 600억이 안 들어온다 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600억인지 몇 억이 돼서 안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제 그 이번 추경에 이제 600억이 줄은 거고 본 예산 편성할 때부터 1,000억 정도를 편성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한 1,600억 정도가 이제 세수가 감액이
감이 그렇죠. 된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거는 맞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입법을 얘기하시니까 시민들이나 듣기에는 네, 네.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자꾸 이제 예산이 없다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저희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참 아무튼 뭐 지방세가 줄고 세입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또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데는 편성을 하고 필요치 않은 데는 좀 내년도에는 좀 세우지 않아서 또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밥을 굶을 수는 없고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돌아가야 되는 건물을 뭐 몇 개는 앉을 수 있어도 옹기종기 같이 살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른 말 잘 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항만수산가에서 보면 구미여가 캠핑장 취소 수수료가 있나 봐요. 예. 취소 건수가 많나요? 예? 취소 건수가 많은가요? 통상적으로 그 예약에 한 10% 잡았는데요. 네. 요게 조금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네. 변동이 좀 있어 그거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거기 유지가? 지금 현재 그 금토일이 조금 피크인데요. 금토일은 그 예약률이 80에서 95% 되고요. 평일은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이제 저희들 잡는데 가장 많았을 때가 11월 정도 한 45% 그리고 한참 더울 때는 한 22%. 이 요번 정도.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캠핑 온다는 게 더 무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예산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네. 지금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해이기 때문에 예, 올해 아마 지나고 나면 아마 그게 어, 예산이 안정이 좀 되겠죠? 안정적으로 운영될 걸 네, 보여집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정책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삭감은 1억 8,500만 원이고요. 국도비 집행 전에 이자 반납하는 게 있어서 네. 그게 6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증가가 4억 네. 4,900만 원이 이제 증가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삭감한 부분은 뭐 잘 고려하셨겠죠? 어떠세요? 몇 가지 많이 있던데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삭감한 거를 보면은 네. 500만 원 넘는 그 네. 사업들을 보면 청년 월세, 뭐 전월세 대출 이자 네.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중간에 전출을 갔다라든지 뭐 유사 사업을 참여했다라든지 어떤 뭐 이유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같으면은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선정을 했었었어요. 네네. 예, 이어서.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원하지만 네. 전월세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진 분들은 이제 빠진 분대로 네. 예, 거기서 멈추고 올해 또 100명씩 추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추진을 하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방향을. 아무튼 그리고- 청년 정책과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네. 촘촘히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청년들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하셨으면 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청년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다들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 이번에 모든 걸 반면 삼아서 잘 하시고 우리 시장님 중요한 자리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네. 이렇게 편성하고 또 향후 그 세입 결손에 대비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혈세가 꼼꼼히 씌워줄 수 있도록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항만수산가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추가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캠핑장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면수가 적어가지고 아마 수익 발생하기가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1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투입 인력이 7명입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도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보세요? 일단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간 야간 다 이렇게 그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캠핑장이 100면 정도면은 이번 포인트를 넘어서겠지만은 50면 이하의 캠핑장은 전반적으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했을 때도 계획서에 그렇게 잡혀 있었나요? 저희들 판단할 때도 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거는 처음부터 예견을 했었고요. 단지 이게 손해 보는 부분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어느 부분에서 지출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지출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깊게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공약사항에 있어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획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때 세운 계획서와 지금 현재 초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친수 공간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했고요. 이게 일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지출 폭을 줄일 수가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5년 지나면은 이게 그냥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휴식 공간으로 전환도 가능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 5년 있다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5년 정도 지나서 지출이 지금과 같이 과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시민 의견도 수렴해야겠지만 캠핑장보다는 나무 식재를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 휴게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작성이 됐었나요? 처음에는 캠핑장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운영도 해보고 다른 쪽에 계속해서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이익 발생이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단지 이제 예상보다는 이용객이 많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요걸 좀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용도 전환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운영을 해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그대로 본 의원이 인식을 하면 준비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초기 운영에 따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감시를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적고 많고의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복지 상임위 있을 때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인입을 했을 때 생각했던 키로수와 실제 사용 키로수하고 갭이 차이가 나는 거를 중간에 확인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키로수를 높이 올려놓으면 기본 단가가 오르죠. 근데 그걸 다 쓰고 있지 않는데도 누구 하나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공무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용하지 않는 키로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시정이 된 사례들도 있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만수산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전기세가 지금 2천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을 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번쯤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력 인입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없는지, 남는 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서 얼마의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감액 추경을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사무비, 뭐 인건비에서는 줄일 수 없으니까 거의 획일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가 좋아져서 좋으면 이게 또 그냥 계속 흘려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평택시 예산은 계속 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가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평택시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감액 추경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사용한 양에 대해서 나오지만 기본요금은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얼마가 남는지는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월 2천만 원인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1,5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택에 한 군데겠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감액을 할 때는 정말 세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세고 있는 예산들을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전출금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에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제터미널 그 임대료에 그건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예. 지금 법적으로 100% 다 감면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가분이 들어갔는데 그런 네, 부분을 인지를 못하셨어요? 저희들 상반기까지도 하반기에는 50%까지 줄여질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 7월 11일 날 그 고시가 됐습니다. 그 100% 연말까지 감면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줄어드는 세입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삭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예산에서 전입을 받는 사항입니다.
전입을 하시면 연말에 다시 이 부분은 저 국제터미널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요. 수입 지출이 맞춰지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신국제터미널이 1월 1일부로 이제 저희들 기능이 이전됩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말까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 정산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예산 투입이 종료되는 걸로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입금이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세입 부족으로 그렇게 잡으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하면은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겠지만은 금년 말로 해서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신여객 터미널로 이전되고 신여객 터미널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왜 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업무 분장상 국가 사무이고 국가에서 지어서 국가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신여객 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는 신수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활용도를 제고해서 시민들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어떻게 돌려줄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국제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평택강 역수화관 그리고 지역 주민 쉴 수 있는 키즈 카페나 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휴게 공간하고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업체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회의실 같은 것도 없는데 회의실 부분 그리고 터미널 쪽 부분에는 이제 공공에서 사용하는 그 버스들 같은 경우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정류장 기능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기본 계획 실시 설계에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를 해서 기존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지자체 의존도가 몇 % 정도 됐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수익이 발생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100% 감면됐기 때문에 기존의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1년 반 정도는 충당됐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1년 반 정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져간 게. 한 12, 3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전입받았고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지금 이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입 세출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입을 많이 받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상이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일반회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서 받지는 못하는 돈이잖아요. 받지 못하고 주는 돈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평택에 한 13개 정도 되나요? 네, 13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의존도가 높은 특별회계가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부서가? 저기 특별회계가? 지금 파악이 금방 안 되실 것 같죠? 되십니까? 안 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가지고 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종가 37페이지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뭐 세종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제 직원들이 갔다 오고 이래서 굉장히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거의 이제 도비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제 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네.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가 이게 이제 도비로 50%, 12, 50% 네네. 사업인데요. 그 도세 보면 취득세 쪽에서 비과세 감면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서- 농어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받는 뭐 것도 산업단지 포함되죠? 감면, 뭐 그다음에 영유아 시설 감면, 교외 시설 감면 네네. 이렇게 감면되는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 사항들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그 납세자한테 자시 비과세 감면받은 분야의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억 가까이 했어요. 금액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금액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한 법인에서 낸 금액도 있고 또는 개인 납세자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지 않으면 이거 사실 적발이 쉽지 않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서류상으로 봐도 서류상? 1차적인 건 서류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이후에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건 현지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그런 추징 사항이 있는 거. 체납 활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 그럼 그렇죠? 별개의 사항입니다. 목에 있어서 이제 잘못 쓰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네. 원래 원안대로 네, 징수 비율을 높여서 추가로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 활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예, 독촉을 예, 하고 예. 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사들이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 그 징수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그 임기제가 3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체납 기동팀이 신설이 됐어요. 네. 네, 그 팀장 하나, 팀원 둘 해가지고 3명이서 본청 송출 안출 해가지고 그 현장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가택 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엄청 힘써서 그 팀 꾸려진 거 아세요? 지금 한 5, 6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구 50만 이상 11개 시군 중에 지금 제일 늦게 생긴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팀 꾸리시라고 2년 부채니까 이제 되셨는데 네. 인원이 충원되는 만큼 세수는 거쳐요. 그쵸? 네, 그거는 맞습니다. 룰입니다. 룰. 그러면 우리가 납세 태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의라든지 정말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은 분할로 해서도 내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가지고 면피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걷어들이는데 그분들이 있으면서 더 추가로 걷어들인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 7월 말까지 한 23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 기동팀만 해서. 그러면 한 2명 더 달라고 하세요. 응? 감액을 하지 마시고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감액보다는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감액할 거를 살리시는 걸 하셔야지. 제가 여기서 감액되는 거 살려드릴까요? 저희가 그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충원이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실장님 예. 빨리 해주세요. 감액을 하지 마시고 돈을 더 걷어들일 생각을 하셔야지.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저희 상임에서도 계속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만 원 이외에서 6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통보예요.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면 현수막이 얼마에 몇 장, 그 다음에 그 홍보물은 몇 매,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볼 수가 없죠.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전액 삭감할 거예요.
네, 보완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몇 장 단가 얼마. 네. 예,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이걸 뭘 보고 그냥 돈 달라는 거잖아요. 징수가에서 그냥 이렇게 돈 달라면 안 되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세외 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권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을 하셨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그 408만 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그 답변을 해드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 시스템이 저 표준지방세 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2월달에 바뀌어서 2개월 동안은 이제 지급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저거가 없어서 그걸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최재형 의원님 그 질의를 하셔서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린 거예요. 사업 개요를 한번 보세요. 사업 개요에 이거를 보고 이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가 사업 개요에 있어서 추경에 대한 감액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징수가하고 세정가는요. 그렇게 뭐 감액을 하거나 이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기술이 되어 있었다면 본 의원이나 최재형 의원님이나 질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끝났어? 안 할 거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